문제는 이제 정치권이나 감독기관의 전문가가 많겠어요? 아니면 투자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관의 전문가가 많겠어요? 당연히 증권사가 더 많겠죠. 그리고 현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개인들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데 이렇게 이제 이번에 개인들에게 유리하게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해 줬다는 분위기가 확립되면 이제 앞으로는 공매도 금지는 사실상 없을 겁니다. 그게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들이 바라는 거고요. 원초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아는 사람이 최소 100만 명은 돼야 제대로 해볼 만하지.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아휴 참. 기관이 형, 요즘 이상한 사람 따라다니거나 그런 거 없어요? 딱히 눈에 띄는 거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집 말고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건 제가 갑자기 이제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그쪽에서 딱히 반응이 없어요. 중략. 근데 형 진짜 그쪽에서 좀 잘 나갔나 봐요. 진짜 형 말대로 개선책 발표되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잘 나가봤자 뭐 꼭두각시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었으니까. 아무튼 다들 개선책 나온 거 자세히 봤어요? 네, 꼼꼼히 다 봤어요. 저도요. 이상한 거 없었어요? 이상한 건 잘 모르겠고 기관은 90일이 안 됐어도 주식을 빌려준 주체가 상환하라고 하면 상환해야 되는데 반면 개인은 무조건 90일 보장이니까 진짜 개인에게 더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그게 진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진짜 그러겠어요? 애당초 진짜 공평하게 잘하고 싶었으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담보 비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했을 거고 공매도 가능한 종목도 똑같이 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 전산화를 했겠죠. 근데 주식 대여자가 아무 때나 상환하라고 하면 그대로 상환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기관 입장에서는 좀 큰 리스크 아니에요? 막 30%씩 손실 중인데 상환하라고 하면 그냥 손실 확정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자, 봐봐요. 기관들이 주식을 빌릴 때는 증권사 PBS를 통해서 빌립니다. 그리고 그런 증권사가 대형 증권사라면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일반 펀드나 그 ETF 구성 종목 때문에 이미 현물도 들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식을 빌려주는 주체랑 빌려가는 주체가 친한 사이면 그런 일이 자주 생기겠어요? 주식을 빌려준 증권사에 특별히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오랜 대형 고객이 손실나는 걸 감수하고 그걸 무시하고 갑자기 상환 요청을 하겠냐고요. 개인에게 대차해간 주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 개인들이 상환 요청하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개인들이 공매도 주체랑 다이렉트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도 증권사랑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증권사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그 동일 종목 다른 대차나 현물로 돌려주면 그만이에요. 여튼 기존에 보면 공매도 개시 증거금도 그 증권사 자율에 맡겨놓으니까 기관들에게만 사실상 그냥 면제를 해준 놈들인데 대차를 갑자기 상환하라고 한다?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그걸 엄청나게 양보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공매도에게는 중도 상환 요청을 못하게 막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깜빡하고 얘기를 못했는데 주식판은 기관과 개인이 전쟁을 하는 곳이고 그 전쟁터에서 공매도라는 시스템은 기관에게 핵폭탄 같은 특수한 무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97대 3 정도로 기관의 압도적인 승률이 보장되는 건데 공매도판의 기울기를 평평하게 만들면 자본 규모와 정보력 말고는 기관이 개인보다 유리한 게 없기 때문에 60대 40 정도로 맞춰지거든요. 여튼 그런데 만약 이번 개선책에 개인 중도 상환 금지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기관들은 개인들이 손실이 나든 말든 아니 오히려 개인들이 손실이 나야 기관이 돈을 버니까 막 상환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럼 결국 기관에게 대차 기관 중 상환 요구 가능한 규정은 의미 없는 거고 개인에게 중도 상환 요구를 못하게 한 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90일로 대차 기간이 똑같이 정해지게 되면
그러면 그건 기관들도 손실 중에 정산을 해서 상환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기울기가 조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세부적인 규정을 다 공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허점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공매도 주체가 90일 기한이 다 돼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그대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50% 확정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주식을 새로 사서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가에 사서 들고 있던 보험용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전환해서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쿵짝을 해서 이제 서로 조건에 따라 싼 가격에 가져와서 상환을 하거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새끼들은 죽여버려야죠. 아니요. 그런 경우의 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세부 규정이 없으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는 건커녕 욕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애당초 공매도 그 보고 의무 규정에 따라서 대형 증권사들이 주체가 되는 경우는 일부 공매도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과 반쪽짜리 전산화가 유지되는 한 대차 수량 조작하고 잔고 비율 컨트롤하는 건 적발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원래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를 완전 금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까지 모두 금지시킨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제대로 적발이 가능한 건데 이번에도 보면 뭐 시장 조성자랑 유동성 공급자는 예외로 했잖아요. 그럼 결국 일부 불법은 그쪽을 이용해서 빠져나갔을 확률이 높고요. 진짜 중요한 건데 이렇게 이제 이번에 개인들에게 유리하게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해 줬다는 분위기가 확립되면 이제 앞으로는 공매도 금지는 사실상 없을 겁니다. 그게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들이 바라는 거고요. 공매도 금지 없이 공매도 불법이 적발될 확률은 최근 외국계 IB 적발처럼 아주 가끔 정도만 있을 테니까요. 와, 정말 이기관 씨 말대로라면 이건 뭐 너무 심각하고 또 너무 거대하고 무섭고 뭐랄까 같다는 거 아니에요. 뭐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저기 이런 원론적인 문제점, 원초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대4 정도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는 건가요? 이 얘기까지 하면 진짜 이쪽 얘기 다 하는 건데 참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런데 방법 얘기 전에 공매도와 연결된 대한민국 주식판의 기본적인 걸 아셔야 돼요. 공매도 시스템을 개인과 평등하게 개선하려는 걸 왜 기관들이 목숨 걸고 막는 줄 아세요? 그거 뭐 자기들이 압도적인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반은 맞는 대답입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요? 헤지펀드, 프랍 트레이더라고 아시죠? 네, 헤지펀드는 고수익을 목표로 하면서 공매도도 엄청나게 때리는 펀드고 프랍 트레이더는 증권사 자본을 직접 투자해서 거의 매일 수익을 내야 되는 트레이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주요 수익 분야가 공매도입니다. 특히 한국은 주식 시스템이 공매도에게 유리하고 또 불법에 대한 처벌법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장난 수준으로 꽤 오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랍 트레이더들은 정말 높은 연봉을 받는 대신에 진짜 매일 목숨 걸고 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아무리 실력자라도 개인과 같은 조건으로 일반 매매를 한다면 그 성과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보통 헤지펀드 운용사들은 돌리는 자금 규모가 수백, 수천억도 넘어가는데 그걸 개인과 같은 조건에서 매매를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공매도를 이용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나 유리한 상황을 개인들이 알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그런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개인들한테 알려져서 좋을 게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은 최대한 모르게 해야 되니까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어느 나라든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언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런 목소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당국에서도 조금씩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기관을 달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다가 결국 타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권이나 감독기관의 전문가가 많겠어요? 아니면 투자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관의 전문가가 많겠어요? 당연히 증권사가 더 많겠죠. 그리고 현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개인들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즉 기존 구조 자체로는 이미 이런 기울어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맨 개들이니까.
근데 방법이 있다면서요. 이론적으로는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지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1,0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매도 금지 이슈 나오고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희 쪽 분석으로는 절반도 안 돼요. 그것도 절반 중 대부분이 공매도 때문에 내 종목의 주가가 안 올라간다더라 하면서 그냥 관심 정도만 갖는 사람이고, 실제로 공매도의 구조를 알고 뭐가 문제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아야 5%도 안 됩니다. 한국 전체 인구 대비 봤을 때 전문적인 분야에서 유지되던 어떤 시스템이 통째로 뜯어 고쳐지려면 최소 30만 명 정도는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주고 추가로 200만 명 이상이 화력을 보태야 될까 말까인데, 실제로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만 따지면 뭐 진짜 많아야 10만 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씨가 어설프게 커지고 어설프게 커진 걸 개선해 주니까 어설프게 개선되는 겁니다. 헤지펀드 운용사나 프랍 트레이더들은요, 진짜 모두가 목숨 걸고 하는 수준인데 그런 기관의 주장이나 정책에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개인들은 별로 없으니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아는 사람이 최소 100만 명은 돼야 제대로 해볼 만하지,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참 택도 없어요. 예. 그럼 지난 대화 내용이랑 오늘 내용들까지 다 공개합시다. 그러다 혹시 크게 이슈되면 그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들이나 이상한 놈들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공격받고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당연히 안 괜찮겠죠. 예. 그런데 공격받을 정도로 이슈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으니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이슈 안 되면 공격 안 받으니 좋고, 공격받게 되면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좋고, 좋은 것만 일단 생각해야죠. 맞아요. 주식 시스템, 공매도 시스템 개선이 이렇게까지 이슈된 적이 없는데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까 기관이 형도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아닌데 이대로 개인에게 유리하게 개선된 것처럼 넘어가면 다시는 공매도 금지나 이런 분위기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몰아붙여 봅시다. 그래요. 어차피 될 일이면 될 만한 타이밍에 될 거고, 안 될 거면 어차피가 아니라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트라이는 해봐야죠. 한 번에 안 돼도 뭐 그런 잽이 여러 번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뭐 누군가 제대로 된 훅을 날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럽시다. 예, 한번 가봅시다. 좋습니다. 화이팅!